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상희TV의 준PD입니다. 한 사람의 손도 놓지 않고 국민과 걷겠다. 2021년 문재인의 신년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했던 문재인의 발언과 일맥상통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먼저다, 한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이 정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한때 인권 변호사라고 불리웠던 문재인이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은 이 정권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같은 경우는 1월 1일까지 14명의 확진자가 증가하여 지금까지 총 9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명이 사망하는 등 교정시설을 둘러싼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가히 처절하다 못해 참담할 지경인데요. 한 수용자는 부인에게 교도관들이 밥 줄 때만 오고 지나가지도 않고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옆방에 나이 드신 분은 진짜 죽겠다고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 라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다른 수용자의 편지에서도 그냥 우리를 지금 가축 취급하고 있어. 아무리 무엇을 부탁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고 라는 편지로 가족들에게 호소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이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180여 명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4시간가량 영화를 보며 대기시켰다는 폭로가 나왔으며, 심지어는 나는 멀쩡한데 확진자들이 있는 방으로 가게 됐다. 몇 번이고 구치소 직원에게 다시 확인해달라는 소리를 지른 뒤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는 수용자의 편지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즉,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0명이 모여있는 방에서 4시간가량이나 함께 머물게 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수용자 편지는 가히 충격적인데요.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 진단검사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조금 아까 코로나 의심 환자를 다른 동으로 옮기더니 다른 사동 사람들을 의심 환자와 동선이 같은 사람 방에 다시 채웠다. 이 정부가 무슨 정부인지 모르겠다. 참 안 그래도 갑갑한 이놈의 징역에 코로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가족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족 측에 의하면 아무 연락도 못 받고 있다가 구치소 측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소리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창문 밖으로 손팻말 등을 내밀어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들이 징계를 받을 처지를 놓여 있다는 겁니다. 동부구치소에서 해당 수용자들을 시설물 훼손 등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접견 금지 등 징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부실한 대응으로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교정 당국이 오히려 피해자인 수용자들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정권 내에서 인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은 없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30년 전 문재인의 글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11월 7일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내용인 즉슨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쯤 되면 1991년 문재인과 2021년 문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재소자 인권 문제라는 같은 주제를 두고 이리도 다른 행태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991년 문재인이라면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누구보다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를 직무유기한 추미애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를 향한 질책은커녕 문재인 자신도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30년 전에 뻔뻔하게 재소자 인권과 관련된 신문 칼럼을 기재했던 것입니다. 왜 좌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좌파들이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자주 하던데 저는 이거야말로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어처구니 없는 건 1991년 문재인의 칼럼 내용 중에 변호사 접견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칼럼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히 미결 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미결 구금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걸맞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을 문재인이 신문 칼럼에 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정시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용자의 기본권인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면회는 물론이고 변호인 접견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1년 문재인의 말대로라면 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분노하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91년 문재인의 말대로라면 미결 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어 자신을 방어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했는데 2021년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변호사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때 인권 변호사로 불렸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국 뭐겠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에게는 인권보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권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 사람들에게는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니 코로나 수용자들이 코로나에 걸리든 코로나에 걸려서 죽든 신경이나 쓰겠냐는 겁니다. 결국 언론 보도 안 나오면 덮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보십시오. 교정시설 내 코로나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SNS에 글을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이 정권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바라보는 수준인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SNS에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만큼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미애를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추미애에게 단 한 번의 질책도 하지 않은 게 문재인입니다. 결국 그 나물의 그 밥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로부터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보호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세금을 받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권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습게 보는 이들, 국민들이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손상혁TV의 준PD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